안녕하세요. 나의 실수는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 공무원 범죄 나침반 강의 담당자인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팀 이재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1편 종합편, 2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비위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비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처분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해보며 처분 및 징계양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비위 적용 관련 주요 법률 및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성비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비위 범죄라고 한다면 크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넓게 보아 성폭력 범죄는 성폭행, 성추행,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 성비위 처분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 성비위 사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됩니다. 우선 성범죄 연루 직원은 형사처분과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모든 성범죄가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분상 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제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직원이 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원 면직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기관 내에 사안이 발생한다면 필요하면 연가나 병가 등을 이용해 즉시 긴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즉시 직위해제 및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인 경우에는 최소 중징계가 이루어지고 성 관련 범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다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이후 빠른 처분을 위하여 성범죄에 대한 징계 의결은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안은 표창 등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 감경 불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가 그 근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비위 등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징계 기준의 강화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해당되어 성폭력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언행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표는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 성비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이한 부분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에 성인 대상의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의 성희롱, 성인 대상의 성매매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더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 성비위 사건 관련 사례로 첫 번째입니다. 공무원 A는 교내 학생들에게 섹시하네, 야하다, 속옷은 무슨 색이냐 등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징계 처분 결과 해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B는 지도하던 학생의 등을 두드리며 속옷 상의 부분을 반복적으로 쓰다듬었고 수업에 사용하던 막대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학생 허벅지 옆 부분을 수차례 쓸어 올려 추행하였습니다. 징계 처분 결과 해임되었습니다. 공무원 C는 근무하여 알게 된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귀가시키면서 승용차 안에서 포옹과 안마를 요구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징계 처분 결과 파면되었습니다. 공무원 D는 수업 중 학생을 뒤에서 끌어안는 듯이 추행하였고 너 같은 입술이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다라며 학생 입술을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징계 처분 결과 해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처분 사례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것들로 현재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모두 파면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징계 양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에 대해 섹시하다는 등의 발언, 핸드폰 메시지로 사랑한다는 내용 발송, 수업 중 성적인 농담, 학생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같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성인 대상 성희롱으로 다음과 같이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 관리자가 아래 직원에 대해서 성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 양정은 일반인에 대한 성희롱을 적용하여 파면에서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여기서 고의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대상 성추행으로 갑자기 학생을 껴안는 행위, 학생의 내려온 치마를 의도적으로 올려주는 행위, 학생의 몸을 더듬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공연 음란 행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 행위를 하거나 개방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애정 행각을 하게 된다면 징계 양정이 파면에서 견책이나 이와 같은 행위는 보통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습득한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 양정이 파면에서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같은 행위도 보통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성범죄에 대한 무대응 및 은폐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의 관리자가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성범죄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또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양정이 파면에서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파면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자, 이제 준비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성 관련 비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항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 모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4편 기타 범죄 및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장마철인 요즘 안전과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길 바라며 나의 실수는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 테마로 알아보는 공무원 범죄 나침반 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